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1번, 5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재훈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곳은 이제 여름이 되었어요. 지난주는 25도였는데 이번 주는 28도예요. 날씨가 점점 빈칸. 재훈 씨는 여름방학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저하고 미키 씨는 방학에 한국에 빈칸. 혹시 그때 만날 수 있어요? 연락 주세요. 미미.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미 씨가 미키 씨라는 친구하고 한국에 가려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쓴 것 같아요. 그 전에 날씨 이야기를 했고 여름방학,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51번은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없어서 우리가 바로 첫 번째 빈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곳은 이제 여름이 되었어요. 지난주는 25도였는데 이번 주는 28도예요. 날씨가 점점 분위기상 지금 여름 됐어요. 25도, 28도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날씨가 점점 단어는 덥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여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도가 28도예요. 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단어는 덥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좋을 것 같고 문법은 지금 온도가 25도에서 28도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다 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또 28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8도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하고 또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더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 있다 라는 문법을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지다 라는 문법을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문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갈게요. 지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사용되어서 어떤 조건, 환경, 정도가 변화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나빴어요. 그런데 날씨가 지금 좋아요. 날씨가 좋아지다, 날씨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길이 아주 좁아요. 그런데 지금은 넓어요. 그러면 길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길이 넓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어떤 상태, 정도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지다 라는 단어를 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지다 할 때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예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쁘다 할 때 다 없애고 그 앞에 있는 모음을 보는데 예쁘다 할 때 이쁘는 선생님이 모음 중에서 으 발음은 가장 약해요 라고 말했어요. 모음이 너무 약해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가 벌써 생략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 있는 단어의 모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는 모음을 보고 모음이 예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어지다를 쓰는 게 좋겠구나 해서 예뻐지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바쁘다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 할 때 으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으 발음은 안 보이니까 바쁘다, 다가 됐는데 자, 그 앞에 있는 단어 바쁘다의 바를 보시면 모음이 아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아를 붙일 거야 하고 이렇게 아를 붙여서 바빠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뿌이지만 앞에 단어의 모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은 하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쓰다를 보세요. 쓰다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으 발음이 있죠. 네, 여기 으 발음이 있는데 이 으 발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으가 없어지니까 앞에 단어 볼 게 없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으를 가지고
뭘 붙이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으 발음은 네, 어를 붙이죠. 그래서 네, 어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써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네 번째, 빠르다는 이거는 르 불규칙 단어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르 불규칙 단어라고 말을 하는데 똑같은 의지만 여기는 르라는 것 때문에 르는 다 없어지고 나서 르 발음이 두 개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르르라고 말을 하는데 빠 하고 르를 없애고 르를 두 개를 붙이면 이것이 붙어져서 연결돼서 빨라지다 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불규칙 르 발음의 불규칙 단어가 이렇게 르 하고 리을을 두 개 붙이게 돼요. 그래서 빨라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빈칸은 네, 더워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네, 덥다. 덥다라는 네, 이 단어에 그 다음에 어지다를 붙이면 되는데 여기 여러분 부 발음하고 모음하고 만나면 여기가 우로 바뀌는 건 아시죠? 그래서 더워지고 있어요. 자, 아지다, 고 있어요. 문법 두 개가 만나서 더워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체크해 보니까 네, 더워지고 있어요 하고 다 정답을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빈칸은 5점이에요. 5점이라서 우리가 다 5점을 얻었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빈칸을 볼까요? 재훈 씨는 여름방학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저하고 미키 씨는 방학에 한국에 가다 라고 네, 동사는 단어는 가다라는 단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훈 씨 계획이 뭐예요? 우리 계획은 이거예요 하고 빈칸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획을 이야기할 때는 기로하다라는 이 문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가다와 기로하다라는 단어와 문법을 사용하면 정답이 이렇게 되는데 먼저 기로하다라는 문법을 살펴볼게요. 기로하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심, 결정, 약속, 계획일 때 우리가 기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먼저 밑에 예문을 보세요. 1번 예문을 보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네, 이건 내가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다음에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고 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나하고의 약속을 결심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 두 번째 결정이에요. 결정은 내가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우리 학교가,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기관, 오거니제이션, 우리나라, 또 세계 기구, UN, 이렇게 여러 기구들이, 여러 주체들이 결정, decision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또 우리가 뭐뭐기로 하다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예문을 보시면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나하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결혼하기로.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고 결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이번 주말에 친구하고 쇼핑하기로 했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친구야 시간이 있어? 쇼핑할까? 좋아. 해서 친구랑 쇼핑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서 약속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기로 하다 하고 이렇게 문법을 사용해서 그 약속한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쇼핑하기로 약속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름 휴가 때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네, 제가 이미 계획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계획을 만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전에 표현한 계획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위에 비슷한 표현을 함께 보세요.
자, 비슷한 표현, 뭐뭐 기로하다의 비슷한 표현은 뭐뭐을 거예요, 뭐뭐을까 해요 라는 표현도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씩 약간 의미가 달라요. 을 거예요는 그냥 어떤 사실,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그런 이것이 결정인지,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다 같이 약속한 건지 몰라요. 그냥 팩트만,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예로 들면 저는 이번 주말에 쇼핑할 거예요. 나 혼자 하는지, 친구랑 약속해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냥 어쨌든 이번 주말에 쇼핑한다라는 사실만 얘기할 때 쇼핑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을까 해요는 그냥 나의 생각이에요. 아직 결심을 하거나 그냥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그냥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그냥 아이디어, 생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까 생각하는데 뭐 비가 오면 쇼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냥 그래 볼까 하고 그냥 내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이 을까 해요. 어쨌든 미래에 대한 계획이긴 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뭐뭐 기로하다는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이미 결심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친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이거 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로하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사람이 이미 결심했구나, 결정했구나, 약속했구나, 계획이 있구나, 네,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의미가 다르니까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방학에 한국에 올 거예요. 자, 오다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미 한국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누가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다라는 표현은 쓰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다라는 표현이 좋은데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 오다와 영어에 가다 라는 표현을 많이 혼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 수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오다, 가다. 네, 이 표현이 영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가다라고 말할 때 오다라고 쓰고 오다라고 말할 때 가다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잘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가기로 했는데요. 네, 기로하다라는 문법은 잘 사용했고 가다라는 단어도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있는데요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있는데요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말을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상대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다른 친구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부탁이 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부탁이 있는데요 하고 말을 했을 때 친구가 그냥 흔쾌히 응? 뭔데? 하면 내가 속으로 부탁을 해도 되는구나 하고 안심할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뭔데 하고 이렇게 화가 나는 표현을 하면 내가 지금 말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말해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 리스판스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표현이 은데요, 는데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가기로 했는데요. 혹시 그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할 때, 스포큰 랭귀지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나의 계획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written language예요. 그래서 는데요 라는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라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기로 했는데요도 많이 틀리지는 않아요. 이것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자, 이제 그럼 52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세요. 요즘은 의사소통 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빈칸. 이와 같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상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다시 질문하는 것이 좋다. 이해하지 못한 말을 아는 척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빈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 이 문제의 흐름이 이렇구나.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렇구나. 뭘 이야기하고 싶구나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같이 살펴볼게요. 요즘은 의사소통은 커뮤니케이션,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고 듣고 하는 것들. 수단은 여기서 means, way라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의사소통 수단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수단에는, 방법에는 뭐 SNS, 전화, 뭐 메시지, 뭐 스카이프, 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편지를 쓰는 것도 있고 전보도 텔레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요즘은 SNS, 핸드폰 다 있으니까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즘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죠. 그게 바로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아, 이렇게 의사소통 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아, 의사소통이 말이 잘 통할 거야,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는 반대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반대로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반대말을 쓰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와 같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상대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하고 말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상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다시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 말을 아는 척하다. 자, 아는 척하다. 여러분, 뭐뭐 척하다는 말은 영어로 pretend to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알다. 나 알아. 모르는데, 나 알아. 하고 이렇게 pretend to understand 하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는 척하는 게 많죠. 또 뭐 있을까요? 자기가 예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pretend to be pretty. 그러면 예쁜 척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한데 막 자기가 똑똑하다고 나 똑똑해. 나 IQ 150이야. 이번에 시험 잘 봤어. 하고 이렇게 똑똑하게 보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똑똑한 척하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학교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픈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죠. 그러면 아픈 척하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etend to do something 할 때 척하다. 우리 오늘 아주 재밌는 말 배웠어요. 뭐뭐은 척하다라고 이런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또 물어보기가 미안하고 이상하고 쑥스러워서 그냥 이해한 척, 아는 척하고 넘어가다는 패스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는 아주 스무드하게 잘 한다는 뜻이에요.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것이 가장 더 바람직하다. 네, it is desirable that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빈칸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요즘은 의사소통 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네, 여러분 여기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다. 의사소통이 잘 되다라는 말이 문장이 앞에 나왔어요. A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오히려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 첫 번째 빈칸 B에는 A의 반대말이 나오겠죠? 네, 반대말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아하, 앞에는 의사소통이 잘 된다라는 말이 나왔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하고 그 말이 나온 거 보니까 빈칸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푸셨을 때, 자, 힌트. 첫 번째 빈칸의 힌트. 오히려. 이게 아주 좋은 힌트가 됐죠. 반대말이니까 앞에 나온 말에 반대말을 쓰시는 게 좋고, 또 그 뒤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힌트를 또 이렇게 줬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빈칸 앞에, 뒤에 힌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 라는 이러한 뜻의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우리 항상 사용하는 거 있죠. 설명문이니까 니은다, 는다. 동사일 경우에요. 형용사일 경우는 기본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문법은 우리가 설명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고 어법이죠. 이것을 사용해서 어떤 정답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빈칸, 첫 번째 빈칸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 라는 이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살펴보면 네,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잘 되지 않는 편이다. 네, 이것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네,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쓰시면 5점을 얻을 수 있어요. 잘 되지 않는 것이다. 네,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은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다. 라고 는다라는 문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이것도 5점은 아니지만 3점이나 4점 정도를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빈칸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상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다시 질문하는 것이 좋다. 네, 질문을 해라 라는 것이고,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문장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해라. 이해를 못하면.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이해하지 못한 말을 아는 척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첫 번째 문장을 두 번째 문장은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을 다른 단어들로 또 두 번째 문장을 여러분이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는 아는 척하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 보니까 질문을 해서, 질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는 질문 하는 게 좋고,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수단, 방법을 나타낼 때 우리가 영어로는 with라고 하지만 한국어로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해서 라고 이런 문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다 또 이런 문법을 사용해서 정답을 말씀하시면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은 여기서부터 두 번째 문장인데, 두 번째 문장은 A 하기보다는 B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이 요점이에요. 이렇게 아는 척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람직하게 할 수 있죠? 네, 질문을 해서, 질문을 통해서 with question, with asking question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해서 라고 이렇게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네, 좋겠다고 한다. 좋겠다 이 표현이 바로 바람직하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가 이미 뒤에 있는데 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거는 문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제에 있는 빈칸에 여기 마침표가 있나요? 네, 이거 없어요. 지금 한 문장이에요, 여기.
그런데 지금 문장을 두 개로 나눴어요. 문장이 안 끝났는데 문장을 끝나는 표현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기보다는 확인해서 하고 확인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구, 부사처럼 쓰시는 게 좋았는데 문장을 그냥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 표현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고, 여기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가 결국은 또 바람직하다예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부사,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넘어가기보다는 물어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다. 물어봐서 하고 이렇게 쓰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썼으면 아마 정답 처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점수가 아예 0점은 아니지만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여기도 문장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문장이 아니라 부사구였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숙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숙제예요. 저희는 매 주말마다 등산을 하고 있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빈칸.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가까운 산에 빈칸.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51번 숙제를 해주시고 52번 숙제입니다. 각 문화마다 습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대화를 할 때 다리 떠는 것을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행동이 그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까지도 빈칸. 그러나 서양에서는 다리를 떠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빈칸. 이렇게 52번 문제까지 여러분이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topic2writ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정답을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또 다음 시간에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1번, 52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